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목화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목화토금수 오행은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목, 화, 토, 금을 넣고,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이런 조건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 칸씩 떨어지게 되면 목토가 일어나고, 토국수가 일어나고, 수국화가 일어나고, 화극금이 일어나는 것이 오행상극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육친적인 거 들어가는데, 육친적인 게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저번 주에 천간 10개 하고 지지 12개를 가지고서 이것이 음인지 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목이라는 글자는 천간으로는 갑과 을이 되는 것이고, 지지는 임과 묘가 되는 거죠. 다음에 하는 천간으로 병과 정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사와 오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토로는 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진술, 충미에 해당되죠. 예. 다음에 천간으로는 경과, 신이, 금에 속하고, 다음에 지지로는 신과 유가 소속이 되죠. 다음에 수는 천간으로 임과 개가 수에 해당되고, 해와 자가 그 지지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선생님들 모두 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보면 돼요. 간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무토를 극하는 거고, 경금으로부터는 극을 받는 것이고, 이 임수로부터는 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인이 사를 승하고, 인이 토를 극하고, 인이 신으로부터 극을 받고, 인이 해수로부터 생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육친이라 그러는데,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천가, 이 앞에 지금 천간에 떠 있는 이 글자 자체를 다 양으로 치고, 밑에 있는 이 천간 지지를 가지고, 천간을 가지고는 음으로 치는데, 우리가 이 육교에서는 음과 양을 구별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리고 또한 천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로만 이 인사, 진, 신, 해는 다 플러스가 해당되는 거고, 여기까지 그렇게 해당이 되네요. 그렇게 되고,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 볼 때는 이 간목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진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 해라는 글자가 있고, 뭐 이를테면은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오라는 글자 여기에서 잘못됐네요. 사하고 오는 거꾸로 됐네. 오는 플러스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 해수는 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진토는 플러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간목의 입장에서 볼 때 진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해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 오화는 그 양하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상간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그 편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편제라고 하죠. 편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을 붙이고, 음양이 틀린 것을 그 정을 갖다 붙이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틀린 것이 이 해하고 오화, 그러니까 사하고 오화하고 자수하고 해수하고는 이 체와 용을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쓸 때는 이 해수하고
폐수하고 이 사하는 그 양에 음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리학에서는 저걸 양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우와 자수를 양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리학에서는 음으로 읽는 것이 있는데 이 육효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오행 자체가 이 폐하고 자수를 자체를 그냥 수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것을 뭐 플러스 순위 마이너스 순위니까 그것이 양순위 음순위 이런 것을 구별을 하지 않아요. 토 또한 이것이 양토인지 음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목도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육친관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육친관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이제 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마침 이 스님께서 이 절을 그러니까 이쪽 절로 옮기면 그죠? 네. 옮기면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이게 아주 생기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사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 지금 제가 제작하는 것이 일반인들하고 그 스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절을 이렇게 어느 쪽으로 옮기면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육효라는 것은 효가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효로 보는데 이 효가 6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육효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육효점은 꼭 써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원령과 그리고 금일 입진을 쓰고 여기에다가 지금 궁망을 갖다 붙여야 돼요. 궁망 우하고 미가 이제 궁망인데 이거는 차차 나중에 다 배워야 될 문제들이니까 저번 주에 궁망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을류일날은 을류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기축, 경이신묘, 임진계사, 가보, 을미 때문에 오미가 궁망에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오미 궁망이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궁망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낙갑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차차 이제 다음에 배워야 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다면 이 세유도 이 세유라는 것은 날 뜻하는 것이고 이 응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응이 뭐가 됐어요? 궁망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아니죠. 세응이 궁망이 아니라 세응이 두긴 글자잖아요. 초효에 지금 받았습니다. 아, 초유도 동했어요? 초효가 되겠습니다.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동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지금 안경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잘못 썼네요. 그러면은 갑자 원래 이게 이렇게 쓰면은 점을 쳤을 때 이 이제 키가 뭘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이걸 꼭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집풍승계가 수지비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쓰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같이 세유도 축토, 응유도 축토라는 것은 예전에 스님께서 한번 아량없이 들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형님이, 네. 우리 형님이 다녀오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자리예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렇지. 그 소개한 사람 보기 싫어서 제가.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축해요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알았던 자리인데 다시 반복돼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 사실만 몰랐을 뿐이지. 가보니까 그 자리더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 자리는 여기에 보면 이 관성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관이라는 글자가. 예, 예. 그래 여기는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절은 그 재수가 없고 이 귀신들이 많은 그런 절일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면은
들어가면서부터 음산하지. 예, 예. 양옆으로 기가 무덤이 음산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리고 이 유라는 글자는 여기서 보면 뭐예요? 유라는 글자는 금이라고요. 이거는 때에 따라서 이 주위에 이런 바위돌이 되게 많은 그런 형상이래요. 그게 좋은 자리가 못 된다고. 그리고 이 청룡이라는 글자가 이게 초유에 붙었는데, 그리고 백호라는 글자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 이 청룡과 백호는 그 자청룡을 뜻하는 글자가 상당히 토가 돼 있는데, 토가 월가일로부터 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이 묘자리가 자청룡도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털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 그리고 무백호도 또한 이렇게 해두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름답지도 못하고. 그 돌로 파내고가지고 네. 미국 공장하고 미국 공장하면서 산 끄는 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은 그 재물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는 그런 자리죠.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도 아주 고전분투하고 계세요. 진짜 안 되니까 괜찮아요. 네, 고전분투하고 이런 글자는 원래 백호성이 재물이고 청룡이 그거잖아요. 그 기압이잖아요. 청룡도 짧고 백호도 짧은데 이것이 뭐가 좋냐 이거야. 그리고 또한 세요가 그 위치한 혈장이 되는 것인데, 세요가 이 세요가 1, 2, 3요라는 것은 여기 이곳을 마을로 보는 거예요. 마을. 마을이고 이것은 마을 외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면은 마을하고 경계선상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산으로 보면 사부능선 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죠? 뭐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가지 않으심이 마땅하죠. 올라가면 겨울가를 건너가지고 네. 도로를 타고 돌박스 그렇게 돼 있고, 저기가 또 보면은 좀 문제되는 것이 그 자손이라는 글자가 없잖아. 자손. 자손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직목경자 자리 제대로 자리 지키고 있던 스님은 계시던가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을 가게 이게 보니까 저기 오화 손이 공만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암자를 지키고 있는 스님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어디 가서 술을 보다가 내가 집에서 그냥 엎어서 그냥 이게 손이 공만 맞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저리 와서 내가 뭐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애비 사서 그 친구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가봐라고 그래. 안 돼 했는데 이게 자손이 여기 오화에가 혹시 맞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이 절의 스님께서는 어디 따로 만나는 여인한테 가 있는가? 제가 지금 소개한 그 사람 얘기거든요. 여사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소개시키는데 나는 우리 집에 왔길래 나 오줌마리 했거든요. 오줌마리 했더만 안 오면 전화가 왔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 제 밑에 그 손이 붙인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하여튼간에 여인네한테 갔어. 그 여인 집에 거기 스님이 지금 있을 거예요. 김이 쪽에 스님들 많이 알거든요. 네.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거 친구하고 잘 알거든요. 그래가 형님이 전화 오더라. 와라 해가지고 난다 했는데 그냥 그런 거 살짝 가봤어요. 한번 또.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육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떤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육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육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기를
반성, 형제, 부모, 그리고 자손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육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 그 책이 어디에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명리학 기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기가 참 그러네요. 이렇게 육친 붙이는 것은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책에서는 이 육친 붙이는 것 자체도 저기 33쪽에 있네. 33쪽. 육친 붙이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게 아주 초보자들이 알 수 있게끔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나가는 거니까 선생님들한테 오늘까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재관, 형제, 부모, 자손 이러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재와 반성과 형제와 부모와 자손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명리학적에서 볼 때는 이 재성을 앞으로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이 재라는 그런 개념은 이 처와 그죠? 애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처와 애인. 근데 우리 그 육회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그 현재와 정제라는 것을 구별해서 그죠? 이 정제는 처, 현재는 애인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게 그쵸? 근데 이 육회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무조건 처와 애인 그리고 여자가 다 이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용신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용신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는 육친을 따질 때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아프다든가 우리 애인이 아프다든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뭐 여자친구가 아프다든가 이런 거는 다 핵심적인 포인트를 볼 때는 이 여자를 쟤를 중심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관성인데 이 관이라는 것은 명리학적에서는 그 자식을 뜻하지만 이 육효에서는 보는 것이 오로지 그 남자 그러니까 뭐 애인 또 남편의 문제를 묻는다 이런 것은 다 관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형제라는 개념은 여기에서는 다 뭐가 되냐면 그 나와 어떤 우리의 형제라는 개념을 볼 때는 우리 형제가 아플 때 뭐 이런 점에서는 다 형을 용신 삼는 거예요. 형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다음에 이 부모라는 개념은 우리 집에서 볼 때 그 이 조부모 또는 이 부모 또는 이모 다음에 고모 이런 윗 어른들의 상황을 볼 때는 다 구성을 가지고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에 자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아이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볼 때는 무조건 손을 위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을 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육친 분류로 보는 용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신. 그런데 이 자부재간을 보는 방법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것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빨리 돌아간단 말인데 점을 친단 말입니다. 점을.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목 기준으로 볼 때가 있고 하 기준으로 볼 때가 있고
금 기준으로 볼 때가 있고 수 기준으로 볼 때가 있고 이렇게 토 기준으로 볼 때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목화토금수는 이 부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점을 칠 때 토의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다든가 이 묘라는 글자가 있다든가 똑바로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하라는 기준인 사와 모가 있을 때 다음에 여기에 신과 무가 있을 때 진술 충미가 있을 때 다음에 인계가 있을 때 자, 이것을 이제 보면은 그 33쪽을 보면은 육친 붙이는 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기준으로 볼 때 목국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 보세요. 내가 극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서 재성으로 판단하고 나를 생하는 것 나를 생하는 것은 부모라고 얘기하고 내가 생하는 것 이것은 자손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를 극하는 것 이것은 간성으로 놓고 그리고 나와 비하 근주는 것은 형제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인이 있는데 여기에 인이 다시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인의 입장에서 이 인이라는 글자는 형제라는 글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의 입장에서 사하, 오하를 봤을 때는 이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 목의 입장에서는 자손이 되는 거고 목의 입장에서 토를 극하니까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 이 금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금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목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의 입장에서 수라는 것은 나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이 또 반대로 돌아가서 이 금의 입장에서 볼 때 금의 입장에서는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라는 글자는 이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 토를 볼 때는 나를 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화는 화극금하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는 간성이 된다. 다음에 금의 입장에서 목은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금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핵심의 요체를 어느 쪽에 맞추는가를 잘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지금 우리가 목이라는 글자와 이 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서 한번 해봤는데 다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토라는 입장에서 볼 때 토가 같은 토를 봤을 때 이것은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 하지만 목을 봤을 때는 나를 극하는 관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성, 나를 극하는 반성, 이것은 내가 극하는 재성, 이것은 내가 생하는 자손, 그리고 이 하는 나를 생하는 부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기를 육친이라고 얘기해요. 육친. 토를 해봤어요. 토. 다음에 수를 한번 해볼까요? 수의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토가 관성이 돼요. 관성. 수의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관성. 그리고 금은 나를 생하는 부모. 다음에 목은
내가 생하는 자손. 그리고 이 하는, 내가 극하는 재성이 되는 거죠. 다 했나요? 다음에 같은 수를 만났을 때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읽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읽는 건데, 아까 이 녹화토금수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준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식으로 붙인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깨달으시면 되네요. 하의 입장에서 같은 하를 봤을 때는 이것이 형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의 입장에서 소를 볼 때는 자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의 입장에서 목을 봤을 때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되니까 이것은 부모가 될 것이고, 하의 입장에서 수는 수국하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글자니까 반성이 되죠. 네. 그리고 하의 입장에서 금은 하극 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은 하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선생님들이 지금 오늘 배워야 될 육친을 다 배운 거예요. 육친. 간단하죠?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도표. 처음에는 이거가 되게 재밌습니다. 금방 하는 거 같고.